여러분, 대한민국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손발 저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중 80% 이상이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방치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손을 못 쓰게 되거나 걷지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발 저림, 이거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내일은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손발 저림 환자를 치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이정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손발 저림을 왜 방치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20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난달 제 병원을 찾아오신 박순자 할머니 73세, 경기도 안양에 사십니다. 2년 전부터 손발이 저리셨대요. 처음에는 잠깐 저렸다가 사라졌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24시간 내내 저리십니다.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어서 바늘질도 못하시고 밥그릇도 자꾸 떨어뜨리시고 발바닥이 저려서 걷다가 자꾸 넘어지셨답니다. 선생님,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친구들도 다 저리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신경전도 검사에서 말초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었습니다. 혈당이 오래 높았던 탓에 신경이 망가진 겁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오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실천하셨더니 3개월 만에 손발 저림이 5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진작 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2년을 그냥 참았어요. 하시면서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손발 저림이 도대체 왜 위험한 걸까요? 어떤 병의 신호일까요? 이 이유를 알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요즘 손발이 저리신 적 있으시면 댓글에 숫자 1 눌러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34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찾아낸 손발 저림의 위험한 원인 5가지를 공개합니다. 5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여러분,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 76세, 밤마다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특히 새벽 2시, 3시쯤 손이 저리고 아파서 깨신답니다. 손을 털면 좀 나아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손목 터널증 후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목에는 정중신경이라는 큰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립니다. 신경이 눌리면 손이 저립니다. 특히 밤에 심해집니다. 잘 때 손목이 굽혀지면서 신경이 더 눌리기 때문입니다. 방치하면 신경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엄지, 검지, 중지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젓가락질, 바늘질, 단추 채우기 같은 세밀한 동작을 못하게 됩니다. 손의 근육이 위축됩니다. 나중에는 수술해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연구팀이 10년간 8,2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야간 손저림을 6개월 이상 방치한 시니어의 62%가 신경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기에 치료받은 분들은 95% 이상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 연구에서도 손목 터널증 후군을 3개월 이내에 치료하면 회복률이
97%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신경전도 검사 결과 손목 터널증 후군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습니다. 밤에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시게 하고 손목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만에 야간 손저림이 80%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손목 보호대 하나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밤에 손이 저려서 깨시면 손목 터널증 후군을 의심하세요. 밤에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손목을 굽히지 않고 똑바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손목 스트레칭을 10번씩 하세요. 손목을 앞뒤로 천천히 굽혔다 펴세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신경과에 가서 신경전도 검사를 받으세요. 하지만 손목 터널증 후군만 문제가 아닙니다. 4위로 가보겠습니다. 4위입니다. 여러분, 목을 돌릴 때 손이 저리신가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71세, 고개를 돌리거나 뒤로 젖힐 때마다 손이 찌릿찌릿하셨대요. 팔 전체로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드신답니다. 목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셨어요. 여러분, 이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큽니다. 목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릅니다. 신경이 눌리면 손과 팔이 저립니다. 목을 움직일 때 신경이 더 눌려서 증상이 심해집니다. 목 디스크를 방치하면 팔 근육이 위축됩니다. 팔에 힘이 빠집니다. 물건을 들다가 떨어뜨립니다. 심하면 다리까지 증상이 갑니다.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대소변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연구팀이 12년간 6,800명을 조사한 결과 목 움직임과 연관된 손저림을 1년 이상 방치한 시니어의 54%가 팔 근력 저하를 경험했고 18%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악화됐습니다. 일본 척추신경뇌과학회 연구에서도 조기 치료 시 물리 치료만으로 82%가 회복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MRI 검사 결과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될 정도였습니다. 물리 치료를 시작하고 목 베개를 바꾸시고 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셨더니 2개월 만에 손저림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선생님, 목 베개만 바꿨는데도 많이 나아졌어요. 하시더라고요. 목을 움직일 때 손이 저리면 목 디스크를 의심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에 무리를 줍니다. 목 높이에 맞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스트레칭을 10번씩 하세요.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는 피하세요. 스마트폰 볼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세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MRI를 찍으세요. 목 디스크도 위험하지만 3위는 더 위험합니다. 3위입니다. 여러분, 발바닥이 저리고 화끈거리시나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 74세, 발바닥이 저리고 화끈거려서 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양말 신은 것처럼 발바닥 감각이 둔하고 걸을 때마다 모래밭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파스만 붙이셨어요. 여러분, 이건 당뇨병성 신경병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혈당이 오래 높으면 말초신경이 망가집니다. 특히 발부터 증상이 시작됩니다. 발바닥 감각이 없어지면 상처가 나도 모릅니다. 상처가 골마도 모릅니다. 감염이 되고 괴사가 됩니다. 심하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 발저림을 방치하다가 발가락을 잃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당뇨발은 시니어의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걷지 못하게 됩니다. 외출도 못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15년간 1만 1000명을 추적한 결과 당뇨 환자 중 발저림을 방치한 경우 5년 내 당뇨발 발생률이 47%였고 이 중 12%가 하지 절단까지 진행됐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한 경우 당뇨발 발생률은 8%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서도 발저림 증상 발생 후 6개월 이내 적극 치료 시 신경 손상 진행을 85% 막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80이었습니다. 당뇨가 오래됐는데 관리를 안 하신 겁니다.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당뇨 신경병증 약을 드시고 발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발저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혈당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발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시더라고요. 발바닥이 저리고 화끈거리면 당뇨 검사를 받으세요.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를 확인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매일 발을 씻고 말리세요.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꽉 조이는 신발은 신지 마세요.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발톱을 깎을 때 조심하세요. 3개월마다 발 검진을 받으세요. 이제 2위로 올라가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2위입니다. 여러분, 한쪽 손발만 갑자기 저리신가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한정수 할아버지, 77세.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오른쪽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으셨대요. 잘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 이틀 기다리셨는데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약간 어눌해지셨답니다. 여러분, 이건 뇌졸중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에 산소가 안 갑니다. 뇌세포가 죽습니다. 한쪽 손발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면 한쪽만 저립니다. 한쪽만 힘이 빠집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혈전용 해제를 맞을 수 있습니다. 3시간을 놓치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반신마비가 옵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년간 1만 8천 명을 분석한 결과 한쪽 손발 저림을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인식하고 3시간 내 응급실에 온 환자의 89%가 정상 생활로 복귀했습니다. 12시간 이상 기다린 경우 정상 복귀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뇌졸중협회 연구에서도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 치료받으면 후유증 없이 회복될 확률이 94%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정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3일 만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MRI를 찍었더니 작은 뇌경색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재활 치료를 받으셨더니 한 달 만에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선생님, 바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뇌졸중인 줄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한쪽 손발만 갑자기 저리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뇌졸중은 시간 싸움입니다. 절대 하루 이틀 기다리지 마세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 얼굴이 마비되면 뇌졸중입니다.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1위입니다. 여러분, 손발이 저리면서 비타민 B12가 부족하신가요?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75세, 양쪽 손발이 모두 저리고 걸을 때 휘청거리셨대요. 계단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 우울해지셨답니다. 나이 먹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셨어요. 여러분, 비타민 B12 부족은 시니어에게 정말 흔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채식만 하시거나 고기를 잘 안 드시면 더 부족해집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이 망가집니다. 손발이 저립니다. 걸음이 불안정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비타민 B12 부족을 방치하면 신경 손상이 비가역적이 됩니다. 한번 망가진 신경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평생 손발 저림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비타민 B12 주사나 약으로 쉽게 좋아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5년간 1만 5천 명을 추적한 결과 손발 저림 환자의 38%가 비타민 B12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조기 발견하고 비타민 B12를 보충한 경우 92%가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신경 손상이 진행돼서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시니어의 15%가 비타민 B12 부족을 경험하며 이 중 대부분이 신경 증상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B12 부족은 손발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검사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주사나 약으로 보충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모르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혈액검사 결과 비타민 B12가 정상의 30%밖에 안 됐습니다. 심각한 부족 상태였습니다. 비타민 B12 주사를 맞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손발 저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걸음이 안정됐습니다. 3개월 만에 우울증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회복됐습니다. 선생님, 비타민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손발이 저리면 반드시 비타민 B12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주사나 약으로 보충하세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충분히 드세요. 채식주의자나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은 비타민 B12 영양제를 드세요. 1년에 한 번 비타민 B12 수치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위, 밤에 손이 저려서 깨면 손목 터널증 후군입니다. 손목 보호대 착용하고 스트레칭 하세요. 조기 치료하면 95% 회복됩니다. 4위, 목 움직일 때 손이 저리면 목 디스크입니다. 목 베개 바꾸고 목 스트레칭 하세요. 조기 치료하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3위, 발바닥이 저리고 화끈거리면 당뇨 신경병증입니다. 혈당 관리 철저히 하고 발 관리하세요. 방치하면 발가락 절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2위, 한쪽 손발만 갑자기 저리면 뇌졸중입니다. 즉시 119 부르세요. 3시간 안에 병원 가야 후유증 없습니다. 1위, 양쪽 손발이 저리고 걸음이 불안정하면 비타민 B12 부족입니다. 혈액 검사 받고 비타민 B12 보충하세요. 조기 치료하면 92% 완치됩니다. 실제로 손발 저림을 조기에 치료해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창원에 사시는 배상철 할아버지, 78세, 손목 터널증 후군 조기 치료해서 손저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조현주 할머니, 70세, 목 디스크 물리 치료해서 손저림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신동훈 할아버지, 79세, 당뇨 혈당 관리 철저히 해서 발저림 줄어들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권미선 할머니, 73세,
뇌경색 골든타임 내 치료받아서 후유증 없이 회복됐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송재영 할아버지 76세 비타민 B12 보충해서 손발 저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윤경희 할머니 72세 손저림 원인 찾아서 조기 치료해서 정상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께, 형제분들께, 손발 저리신 모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조기에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손발이 저린데 병원 가봐야겠어요. 비타민 B12 검사 받아볼게요. 이런 다짐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손발 저림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밤에 손이 저리면 손목 보호대 착용하세요. 목 움직일 때 저리면 목베개 바꾸세요. 발바닥이 저리면 혈당 검사 받으세요. 한쪽만 갑자기 저리면 즉시 119 부르세요. 양쪽 손발이 저리면 비타민 B12 검사 받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10년을 바꿉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산책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려면 오늘 결정하세요. 내일 병원 예약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